영상을 못 찍고 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1월은 발리에 우기라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고, 제가 좀 주로 가능하면 야외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미루게 된 점이 있었고, 오늘은 제가 발리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진료를 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자카르타면 좀 다를 거예요. 자카르타면 좀 다를 텐데 아무래도 여기가 발리, 그러니까 좀 시골이죠. 어쨌든 서울로 치면은 제주도 정도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시대를 건너뛴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다가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지금 모바일 시대로 갔잖아요. 우리는 보통 컴퓨터를 어떻게 썼나요?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제가 95년, 6년 요때 이제 뭐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걸 잠깐 썼었고, 하이텔 나우누리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인트라넷만 쓰던 시절, 그다음 모뎀 쓰던 시절, 뭐 286 컴퓨터, 386 컴퓨터 이런 걸 데스크탑으로 집에 가지고 쓰다가 이제 대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전산실에 가면 이제 데스크탑들이 쫙 있고,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노트북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시기가 뭐 좀 더 이후죠. 어쨌든 그러다 지금 이제 모바일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서 발리에서 보시면 데스크탑을 구경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은 관공서 같은 데 주로 있고, 사실 데스크탑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주로 다 랩톱을 씁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시기를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보급화될 때 여기에는 막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상품들이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막 생기고, 여기서 이제 좀 보급화 되려고 하니까 모바일로 확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은 다 들고 뭘 하는데 집에 가면 컴퓨터가 없거나 랩톱 하나를 들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여기 발리에 있는 우다야나 대학교라는 곳에서 비파라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배울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흉터가 있었고, 눈이 한쪽이 이제 의안을 끼셨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시니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무도 물어보지는 못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기억하기에 1990년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꾸따 쪽에서 스쿠터를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었죠. 아니, 헬멧을 쓰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는데 그때는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았다. 헬멧을 살 수가 없었다. 네, 그게 하나의, 또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하나 연결되는 게, 저희가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집 지을 때도 그랬어요. 건축가인데 캐드를 치질 못해요. 캐드를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가 뭐 60, 50 이런 것도 아니고 30대, 40대인데도 건축하는 사람들이 캐드를 못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D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A라는 건축가를 만났는데 캐드를 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설계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도대체 학교에서 캐드를 배우니? 그랬더니 지금도 캐드를 배우지 않는데요. 물론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자카르타는 무조건 배울 거고, 발리 같은 경우도 어느 학교는 배우고 어느 학교는 안 배우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 지금 건축과 교수님들, 이제 발리나 이런 이제 약간 인도네시아 시골에 있는 건축학과의 교수님들 중에 캐드를 다룰 줄 아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60대 교수님들은
50대, 60대 교수님들은 CAD를 배운 적이 없고 CAD를 직접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는 드로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대부분 다 손으로 하는 매뉴얼 드로잉만 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도대체 그러면 CAD를 어디서 배웠냐? 따로 배웠대요. 따로. 학원 같은 곳에서. CAD를 따로 배웠고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물론 아주 젊은 30대 초반 혹은 그 이전 뭐 강사겠죠. 시간 강사나 이런 강사들은 CAD를 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배울 때는 그런 걸 배울 수도 있지만 아직 시골에 있는 대학교들은 CAD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건축 설계를 공부하는 친구들조차.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고 30대 후반인데도 마흔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제가 97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도 CAD를 못 다루는 건축 설계사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이유는 교수님들은 그거를 배우지 않았고 건너뛰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이 계속 졸업을 하지만 이미 CAD가 전 세계에 일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CAD를 할 줄 모르는 설계사들이 계속 배출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MRI를 찍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 어깨가 약간 뭐 염증과 파열과 이런 게 좀 겹쳐가지고 이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MRI를 찍는 곳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영상의학과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여기는 발리에 MRI가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병원 3개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2개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는 당연히 있을 걸로 그냥 추측하고 있는 곳이에요. 2군데는 확실하게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는 곳은 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가는 병원 중에 MRI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군데 중에 하나를 가야 되고 그 한 군데를 갔어요. 왜? 원래 가려고 했던 전문의가 있는 A라는 병원에는 MRI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이 MRI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어와라.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MRI를 찍는데 30만 원 정도 됐어요. 3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의학과에서 준 원본 파일을 가지고 이 병원에 다시 갔죠. 그런데 이 병원의 그 전문의는 MRI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MRI를 가져가는데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거기에 써있는 소견만 딱 읽고 그냥 자기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퍼뜩 생각이 났어요. 이 일을 와이프의 이 일을 겪고 나서 퍼뜩 그때 그 비파 교수님 생각이 났고 설계사 직원이 CAD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생각했고 대부분의 제 생각일 때 40대 후반 뭐 40대 50대 전문의들 40대 50대 교수들이 영상의학과 교수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교수를 제외하면 MRI를 판독할 수 있는 혹은 CT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판독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상당히 적을 수 있겠다. 왜? 그들이 의대를 나올 때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 2000년 이전이겠죠. 나이로 봤을 때 그때는 과연 발리에 MRI가 있었을까? 그때는 과연 그 학생들 의대 학생들이 MRI를 배웠을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도 영상의학과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큰 질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당연히 영상의학과로 보내서 거기서 MRI 촬영을 하고 판독도 해주죠. 일단 판독 당연히 나옵니다. 판독 결과가 나오고 그걸로 당연히 다시 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뭐 이런 데에서 다시 또 판독을 자기들 스스로 또 하거나 혹은 이쪽에서 받은 의견하고 같이 해서 뭐 협진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한 판독이 나와요. 영상의학과에서 MRI를 찍고 나오면 여기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MRI를 찍고 나면 자세하게 판독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전문의가 MRI를 읽을 줄, 판독할 줄 모르는 전문의는 MRI는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내용을 따라서 100% 해주면 또 좋은데 그렇게도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 곤조가 자기의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 MRI라는 걸 믿지도 않고 MRI의 결과로 나온 거를 의존하는 모습을 환자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위주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처음에 MRI 찍고 오라고 하기 전이나 MRI 찍고 와서나
거봐 내 말이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 발리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 교수님들 중에 이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못 배운 상태에서 그게 확 보편화되면 이 교수님들은 그걸 배우기가 힘들고 그걸 가르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가 그런 어떤 시간의 시차가 좀 많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테슬라가 돌아다니거든요. 물론 그 테슬라는 주로 자카르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카르타 차들이지만 자카르타가 돌아다니는데 테슬라가 돌아다니는데 한편으로는 1900 비틀도 돌아다녀요. 비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현대적인 게 한국이나 선진국에서 막 보편화됐던 것들이 여기에서 뭔가 자리 잡히기 전에 이렇게 퍼져버리면 이제 다른 외국과 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아닌 다른 섬에 있는 어떤 지방에서는 한격한 시차가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새로운 기술을 못 배운 전문가들, 사실 20대는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캐드를 배우면 캐드를 칠 수 있겠죠, 20대가. 근데 원숙한 40대 건축가처럼 건축 설계를 어떤 좀 더 종합적으로 더 높은 레벨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문제는 이 사람들은 또 캐드를 할 줄 모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캐드만 칠 줄 있는 거고,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를 여기서는 많이 보실 수 있고, 뭐 이거를 사실 이 어깨가 아픈 환자가 된 입장에서 MRI를 못 보는 전문의에게 어깨를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발리가 약간 슬로우 시티 같은 개념이죠. 모든 게 좀 느릿하고 천천히 시간의 흐름을 한국에서처럼 빨리빨리 느낄 수 없는 곳이라는 어떤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이지 않나 싶어요. 교수님이 다쳤을 때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헬멧을 못 구해서 못 사서 헬멧을 못 쓰던, 굉장히 엘리트였겠죠. 그 교수님 굉장히 엘리트죠. 90년대에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교수가 됐으니까. 저희 30대 직원도 캐드를 칠 줄 알지만 캐드를 배운 곳이 대학교 전공 수업 때 배운 게 아니라 따로 학원에서 배웠고, 전문의, 발리 최고의 어깨 전문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MRI를 볼 줄 모르고, 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어떤 시기적으로 발리에 그런 게 들어와서 쫙 퍼지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발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